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라이크입니다. 벌써 이 날씨가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열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요. 산에는 벌써 푸르른 나뭇잎들이 다 색깔을 바꿨고, 그 시간만큼 저도 이 캐스퍼를 그만큼 주행을 많이 했는데요. 이 차량을 작년 겨울쯤에 이제 출고를 해서 지금까지 탔는데, 벌써 이 캐스퍼가 주행거리가 5,000km가 넘었습니다. 5,000km가 넘은 시점에서 이 차량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인가, 그리고 또 타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걸 산다면 어떤 옵션을 추천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캐스퍼를 타면서 이제까지 느꼈던 점들을 한번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캐스퍼를 출고한 지가 벌써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타면서 크게 불편한 점이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점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고, 경차라는 이 이점 덕분에 시등록세나 또 세금,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감이 됐어요. 고속도로를 한번 탈 때마다 50%씩 할인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만족감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일단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SUV의 그 느낌을 잘 살렸다,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디자인은 제가 거의 만족하는 90% 만족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옵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줬다는 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라이트와 캐스퍼에서 가장 중요한 이 루프렉, 처음 저희 차량이 출고했을 때 이 루프렉이 없는 차량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옵션을 선택할 때 굳이 루프렉이 없어도 충분히 디자인 자체는 괜찮으니까 타고 다니면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출고하고 이제 조금 캐스퍼가 조금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루프렉은 꼭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루프렉을 달게 만드는, 이 루프렉은 기본적으로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 아쉬운 점은 이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조금 살살 넘는다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사람이 좀 한 3명 정도 탔거나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 이 방지턱 넘을 때 상당한 고통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타봤는데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앞쪽 쇼바는 괜찮은데 이 뒤쪽 쇼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충격 흡수를 굉장히 못해주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레이를 탈 때도, 레이도 물론 이 뒤쪽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 캐스퍼는 휠하우스도 크고 이 쇼 자체도 좀 더 길게 보이고, 무엇보다 이 15인치 휠을 낀 상태입니다. 이 차량은 15인치 휠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그렇게 두꺼운데 이 충격을 그렇게까지 흡수를 못해줬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17인치 모델도 제가 일반 노멀 모델 차량이지만 17인치 차량도 제가 다 타봤죠. 타봤는데 그 차량도 충격 흡수는 거의 얘랑 비슷했지만, 오히려 17인치 모델이 그런 큰 충격에서는 타이어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충격 흡수가 좀 더 잘 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쇼급 세팅에 대한 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빅풋 스프링이라고 좀 차고를 높여주는 그 스프링이 있더라고요. 그 스프링을 장착하거나 세나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쇼급 자체를 통으로 교환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연비 부분인데요. 예상은 했지만 터보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연비가 많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전 시내를 가다서다를 많이 하는 구간에 출퇴근을 하십니다.
일단 트립상의 연비지만 평균 연비가 사실상 너무 떨어져요. 진짜 시내만 주행했을 때 6km가 간당간당할 정도로 평균 연비가 그렇게까지 안 나와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터보를 선택해서 이 출력에 대한 답답함은 없지만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기름값이. 지금 1930원 기준으로 한 칸 남았을 때 가득 충전하면 53,000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앵꼬 났을 때 하면 거의 6만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경차에 기름통이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이 조금 요즘 들어 더 아쉬운 부분이네요. 물론 고속주행에서는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17, 18은 기본적으로 찍어주는 터라, 물론 정속주행을 했을 때 고속주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비는 괜찮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터보에 관련된 건데요. 터보에서 압축시킨 공기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방출시키는 블로우 밸브라는 부품이 있는데, 공기를 방출시킬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지금 처음에는 안 났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튜닝된 블로우 밸브처럼 점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엑셀을 밟았다가 놨을 때 치치 소리 나는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 소리처럼 점점점 이 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블루엔즈를 가서 일단은 점검을 받아봤는데, 일단은 우리도 지금 당장 캐스퍼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교육을 완벽하게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증상은 지금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고 마땅히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셔서 일단은 그냥 타고는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엔진 소리나 이런 게 좀 큰 걸 좋아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칙칙 소리가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현대에서 빨리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건 이 캐스퍼 같은 경우 이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있는데, 이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작동이 됐고 이제 풀릴 때 경사로 밀림 방지가 ABS에서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BS 모듈이 있는 쪽에서 뿌득뿌득 소리가, 이게 처음에는 이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놔줘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이 ABS 모듈 쪽에서 계속 잡았다가 풀을 때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당장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씀을 하셔서 그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아쉬운 점이 운전석 뒷좌석 도어 트림 안쪽에서 이 고속에서 진동이 약간씩 발생하면 이 소리가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이것도 저희가 겨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겨울에는 이 분해하는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 플라스틱이 조금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하면은 부러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좀 AS를 받자라고 해서 일단은 그 점도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조립에 대한 이 퀄리티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캐스퍼를 타면서 가장 만족도 있던 옵션은 역시나 이 스마트 센스가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70만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스마트 센스의 옵션들이 상당히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로 중앙 유지를 하면서, 물론 차로 중앙 유지는 깡통 모델도 있지만 이 차로 중앙 유지를 하면서 이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점, 그 점은 일단 고속도로에서 가장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이 앞에 레이더, 스마트 센스를 장착하면은 레이더가 장착이 돼서 시내 주행 때 뭐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다거나, 또는 내가 브레이크를 좀 크게 밟아서 부딪힐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전방 충돌 방지 구조가 작동이 돼서 옵션 값이라고 하죠. 옵션 값 뽑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옵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가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뭐 택시가 앞에 가다가 손님 태우려고 팍 쓰는 바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작동돼서 충돌을 피했던 적도 있고, 후진을 하면서도 내가 나가는 경우에 뒤에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경고를 하면서 내가 나갈 것 같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네, 그런 점이 이 옵션 값을 했다는 이 만족도가 굉장히 커서 스마트 센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모던 트림부터 있는 이 열선, 통풍 이 둘 다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계속 타시는 부분이라 저희 어머니가 좀 뜨끈한 걸 좋아하셔서 열선 시트가 굉장히 따뜻해서 겨울에도 금방금방 등이랑 엉덩이 부분이 따뜻해지고, 이 핸들 열선도 굉장히 금방 뜨거워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도 느끼고, 날씨가 요즘 굉장히 더워졌죠. 지금도 제가 통풍 시트를 켜고 있는데 등에 땀이 처음에 탈 때 조금 났지만 지금 계속 통풍 시트를 틀고 오면서 굉장히 시원해서 이 통풍 시트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모던 트림을 고르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캐스퍼에 만족한 점은 운전할 때의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모닝이나 레이와 다르게 이 시트 포지션이나 차량 차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차량의 시야가 굉장히 좀 높게 느껴지는, 마치 준준형 SUV를 탄 정도의 느낌을 받아서 시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초보 운전자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이 차량을 긁어먹으시는 경우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 초보 운전분들이 타시기에도 이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사이드 미러 자체가 좀 큰 편이라 이 사이드 미러를 볼 때도 굉장히 시야 확보가 잘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안정감이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점은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 사실 이런 엔트리급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디지털로 싹 해주는 그런 차량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전 모델 다 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차량이 터보 차량이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터보 차저를 안 달았다면 어땠을까. 기본적으로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게 차량 무게와 이 바퀴의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출력이 좀 낮은 편이라, 물론 뭐 일상 주행에서 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차를 처음 차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고 내가 뭐 세컨카로 사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타야 되는 경우가 온 분들에서 이 차량을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한 70% 80%는 대부분이 출력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 모델도 제가 타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터보는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연비는 사실상 내가 얼마나 밟는지 안 밟는지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연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무조건 이거다, 이 연비 나온다 이런 거하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터보 차량도 좀 살살 밟고 다니면 그래도 평균 연비는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출력에 대한 이 부족함 이런 거는 터보 옵션을 넣어서 저희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어컨 틀고 다니는데도 크게 힘이 딸린다는 느낌도 없고, 물론 엄청난 가속력은 아닌데 내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출력이라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포트 옵션에 대한 것들이요. 이 컴포트 옵션을 넣음으로 인해서 뒷좌석이 슬라이딩도 되고 이 리클라이닝 뒤로 넘길 수도 있고 폴딩, 풀폴딩이 앞쪽으로 다 되는 옵션이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뒷좌석에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차박을 뭐 많이 다니는 편도 아니고 가끔 다닐까 말까 하는데, 그럼에도 선택한 거는
나중에 이거를 또 바꾸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회사원님 채널을 제가 자주 보는데 이 폴딩 시트 작업을 하실 때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는 옵션을 그냥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그냥 넣었고요. 이 공간성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컴포트 옵션을 넣음으로 인해서 뒷좌석에 대한 공간이 꽤 넓어져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차감이 엄청납니다. 하차감이 정말 진짜 어딜 가나 한 번씩 훑어보고, 특히나 마트나 또는 주차장 같은 데 갔을 때 사람들이 한 번씩은 꼭 저 캐스퍼다 막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확실히 이 하차감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하차감도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지만 이 레이가 이번에 뭐 부분 변경이 돼서 나온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레이 부분 변경이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하차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레이한테 시선이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캐스퍼를 타면서 이 발견 못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차츰 더 10,000km, 20,000km 이렇게 타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같은 상태에서 캐스퍼를 내가 추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캐스퍼를 내가 혼자 타거나 또는 둘 정도까지는 타시는데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는데, 사실 이게 패밀리카나 이런 좀 가족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큰 차에서 조금 작은 차로 넘어오시려는 분들이나 또는 사회 초년생이 처음 차로 사시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추천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뒷좌석이 조금 더 편했다면은 제가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뒷좌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잘 안 타는 게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옵션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 나는 뭐 필요 없다, 풀옵션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캐스퍼에 대한 가장 좋은 옵션은 모던 트림에 스마트 센스만 넣고 뽑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컴포트 옵션 같은 경우도 혼자 탄다면 필요 없는 옵션이고, 이 썬루프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를 넣을 거면 차라리 그 라이트 옵션을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인스퍼레이션을 제외한 모던과 스마트 트림에 이 내비를 넣는 순간 트림을 하나씩 올라가야 될 가격이 생성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이 내비게이션 옵션을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블루링크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서 넣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 옵션은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가 조금 옵션 장난을 좀 한 게, 레이나 모닝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모니터만 쓸 수 있는 옵션을 따로 빼놨는데, 캐스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분명히 캐스퍼는 그런 옵션은 뺐다는 게 사실 좀 옵션 장난 느낌이 들거든요. 무조건 이 옵션을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장난인 걸로 보이고, 이건 사실 경차를 사는 입장에서 조금 저렴하게 사고 유지비를 좀 적게 하기 위해 이런 것 때문에 산 거거든요. 사실 디자인이 1순위였지만 2순위가 이 유지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이 캐스퍼를 선택한 건데, 이 옵션에 대한 선택이 너무 조금 좋은 옵션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선택할 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저 같은 경우도 내비를 뺐거든요. 사실 140만원대의 옵션을 넣는 순간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모던 트림에서 내비를 선택하고 터보나 뭐 옵션 하나라도 더 선택하면 사실 그냥 인스퍼레이션 가는 게 나아요.
좀 더 주고 인스퍼레이션 가면은 다 들어있는데 썬루프 빼고 뭐 다 들어있는데 굳이 무던에서 옵션을 이렇게 저처럼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달아보자는 생각으로 이 옵션을 선택한 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지만 이 많은 분들이 옵션표를 잘 따지고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옵션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은 스마트 트림은 사실 아무것도 안 넣고 뽑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내비게이션을 넣는다면 사실 가격이 모던 트림의 밑에까지 거의 없거든요. 그럼 모던 트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스마트 키 들어가고 송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차량 가죽 시트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트림에 내비게이션을 넣는 거는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마트 트림을 사신다면 아무것도 안 넣고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굳이 하나 꼭 선택해야 된다면 스마트 트림에서는 터보를 넣냐 안 넣냐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던 트리머를 만약에 사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던 트림에서는 터보를 넣는 게 좋지만 터보를 안 넣고 라이트 옵션이나 스마트 센스는 꼭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 센스가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옵션이거든요.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옵션이에요. 나중에 안 넣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이 옵션은 넣고서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는. 왜냐면 언젠가는 작동되는 이 옵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위험할 때 작동되고 나의 안전에 지켜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센스는 거의 무조건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터보는 이제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옵션을 너무 많이 선택하면 이제 인스퍼레이션을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그거예요. 옵션을 좀 더 내가 여러 개를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민할 것도 없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시면 되고 이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옵션은 제가 봤을 때 모던 트림이 가장 가성비 있는 트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스마트 트림은 너무 옵션이 빠지는 게 많아서 별로 추천 안 하고 모던 트림에 터보를 넣고 싶으면 넣고 스마트 센스는 꼭 필수로 넣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스퍼와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레이가 좀 더 부분 변경이 빨리 나왔으면은 아마 조금 더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이 부분 변경에 대한 소문으로는 일단 캐스퍼에 들어간 게 거의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서 사실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까는 모르겠지만 레이를 제가 저번에 또 시승을 해봤을 때 이 공간감 같은 경우는 진짜 압도적이었거든요. 경차 중에 공간감을 따라올 수 없는 차량이라 내가 공간을 좀 많이 쓸 것 같다 싶으면 레이로 가는 게 맞는데 사실 옵션이 조금 부실했어요. 레이를 선택하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레이 부분 변경이 뭐 좀 디자인이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옵션이 캐스퍼와 동일해졌을 때 아마 가격도 동일해지지 않을까 조금 예상해봅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더 싸긴 싼데 사실 옵션 때문에 싼 거거든요. 이 캐스퍼에 있는 반자율 주행 이 옵션이나 만약에 내비 옵션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사실 뭐 레이도 똑같은 거예요. 캐스퍼랑 가격이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캐스퍼 레이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레이는 그 고민에 넣어두지도 마셔야 됩니다. 지금 그 레이보다는 이 부분 변경될 레이 그 레이를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지금 현행 레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그 레이와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시승까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게 어떨까. 네, 지금까지 5,000km 정도 타고 나서의 이 캐스퍼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캐스퍼가 뭐 진짜 뭐 1,800만원이라서 조금 더 고급스럽거나 아니면 뭐
뭐 좀 더 특별한 그런 차량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조금씩은 있는데, 캐스퍼도 뭐 다른 경차들과 다름없는 경차 느낌입니다. 딱 경차 느낌이지만 SUV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그런 점을 잘 어필을 해서 마케팅을 한 현대가 잘 한 거고요. 사실 뭐 이 캐스퍼가 뭐 크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그냥 경차 중에 좀 사고가 높고 SUV 스타일인 것 뿐이니까, 그리고 편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경차, 다른 경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만족도 있게 만들어놔서 그런 점이 좀 더 이 캐스퍼를 구매하게끔 좀 더 유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캐스퍼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캐스퍼 이외에도 여러 차량을 타보면서 차량을 시승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